4학년에도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에 전력량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요. 실제로 물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심은 안 움직입니다. 전기를 뭐 시키는 거냐면 발생시킨다 이 얘기예요. 자, 전기를 발생시키는 방법은요. 전자를 이동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전자를 한 방향으로 무조건 이동시켜야 돼요. 자, 그중 A라는 물질에 있던 전자를 뽑아서요. B쪽으로 보냈어. 그러고 나서 여기에 정지시키면 나는 정전기를 일으킨 건데 그러지 않고요. 나는 A에서 B로 보낸 다음에 C로 보내고 D로 보내고 E로 보내고 F로 보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전기를 띠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게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걸 우리는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자의 흐름. 이걸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전자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장치를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 회로를 실제 그림이 아니고 간단한 기호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회로도라고 부르죠. 자, 이 전자가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장 간단한 장치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경험했던 이 그림이 바로 전기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 회로도를 통해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전압이라고 하는 건 전자가 가져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전지는요. 전자한테 주는 에너지를 담고 있는 주머니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 얼마만큼 들어있어? 얘 10V야? 아하, 얘는 10줄씩 에너지 주겠다는 얘기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압, 제대로 된 이름 점입니다. 되겠어? 이 전압을 나타내는 기호가 V고요. 단위는 볼트였던 거죠. 됐니?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주머니를 전압. 이게 전지죠. 건전지. 그쵸? 긴 게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30입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합니다. 이 전선을 통해서 가는데 지금 스위치가 열리면 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꾹 눌러 닫으면 이제서야 전자가 흐릅니다.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서 가져갔던 에너지를 꼬마 정구한테 주면 그래서 꼬마 정구로 받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비대 에너지로 만드는 전기 제품이죠. 모든 전기 제품들을 우리는 저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꼬마 정구가 저항인 거죠. 전기 에너지를 비대 에너지로 바꿔주는. 됐니? 자, 그러면서 꼬마 정구에 불을 켜기 위해서 전자들이 흐릅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하고 이 전류를 I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썼습니다. 근데 암페어라고 하는 흐름이 엄청 커서 이거보다 작은 흐름을 나타내는 단위가 필요하죠.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야 이런 크기로 미리암페어 단위로도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1암페어라고 하는 흐름은 얼마를 얘기하는데?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으셔야죠. 1암페어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한 단면에 1초라는 시간 동안에 1쿨롱의 전하가 움직이는 빠르기를 1암페어로 정의했다. 기억나니? 1쿨롱은 전자 625 18개가 흐르는 걸 1쿨롱이라고 했죠. 그러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전자가 625 18개가 지나가면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전류라고 하는 건 단위 시간 동안 움직인 전하량의 세기구나. 그러니 우리는 전하량은 IT 강국으로 계산하는 거구나. 앞에서도 했었어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저항이라는 것도 생긴다. 이 저항의 원래 의미는
도선 속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원자와 충돌해서 전자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전자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거. 되겠어? 그 방해하는 현상을 영어로는 레지스탕스라고 해서 R로 표현하고요. 단위는 옴으로 우리가 썼던 겁니다. 됐죠? 자, 그때 이 저항이라는 크기는 뭐가 결정하니? 원우야, 이게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뭘까요? 도선의 재질이요. 그래서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얘는 저항이 이온이에요. 그럼 이 저항의 크기 이온이라는 거 어떻게 결정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물체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려 4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2개 배우고 왔다. 근데 실제로는 4가지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실제로 4가지는 뭡니까? 라고 하면 지금 원우가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이거 구리로 만든 거야? 아니면 금으로 만든 거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라고 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표준 저항값이 다 결정됩니다. 모든 물질을 다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자릅니다. 똑같은 두께, 똑같은 길이로 잘랐을 때 표준 저항값을 구합니다. 물질의 재질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이 표준 저항을 우린 멋진 말로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로라는 기호로 씁니다. 됐죠? 그 중에서요, 금과 같은 도체들은 비저항 값이 작아요. 전류가 잘 흐른다는 뜻입니다. 근데 비금속 같은 나무나 플라스틱 같은 애들은 저항 값이 크겠죠. 걔네들은 부도체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비저항 값이 크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안 흐른다는 뜻. 비저항이 작다는 얘기는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라는 뜻입니다. 표준 저항 값을 비저항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면 이만한 은이 있는데 얘 저항이 15옴이라고 치죠. 그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은의 저항은 15옴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재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얘의 길이와 두께에 따라 저항값이 다르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이때 길이가 2배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2배 커져요. 그래서 얘는 저항값이 25m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은 커집니다. 그래서 왜? 길이가 길어지면 그 안에 있는 원자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돌할 확률이 늘어나서 그래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같은 물질이라도 세 번째 단면적이 커질수록, 다시 말해서 두꺼워질수록 저항값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 두께가 2S가 되고 길이는 그대로라고 치자. 그럼 두께만 2배로 커졌어요? 얘 저항 어떻게 됩니까? 반으로 줄죠. 그래서 얘 저항은 5옴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같은 물질이라도 두께, 멋진 말, 단면적이 커질수록 저항값은 커집니다. 아니, 저항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합니다. 왜 그래요? 라고 하면 길이가 똑같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수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사이를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충돌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항값은 줄어듭니다. 됐죠? 근데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4번째 요소도 있다. 준이가 뭐지? 연병할. 자, 뭡니까? 아시는 분?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4번째 요소. 왜 고개를 돌리니 찬이야? 뭘까요? 온도입니다. 바보. 온도입니다. 됐어?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어떻게 되는데?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새끼 100% 도체입니다. 온도가 높아질 때 거꾸로 저항이 줄어드는 아이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부도체와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저항 변화를 보면 부도체인지 반도체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에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커진다. 얘 빼박 붙입니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줄어듭니다. 자, 그랬을 때 같은 온도에서 저항이 더 큰 애가 부도체, 작은 애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되겠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물질의 저항을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실제 저항값을요.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이요. 10도일 때 비저항, 20도일 때 비저항,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실제로 그 물질의 저항이 몇 오음인지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온도에 따른 비저항 값에다가 단면적분의 길이 하시면 된다. 선생님은 단면적을 S로 쓰고 있고요. 길이를 L로 쓰고 있네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는 비저항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에 비례해 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겁니다. 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려보시죠. 여기에 단면적이 S고 길이가 L인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얘는 저항값이 15ohm이라고 쳐드릴게요. 됐죠? 자, 얘를 변화시킵니다. 자, 얘를 변화시킵니다. 얘를 지금 상태에서 길이만 2배가 되게,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겨요. 길이가 2배가 되게. 맞아? 되게 이렇게 써? 갑자기 글씨가 이상해지는데? 길이가 2배가 되게 뭐 한다고요? 잡아당겨요.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렇다면 저항은 얼마가 됩니까? 하세요. 얘 저항값이 얼마입니까? 준이, 왜 자꾸 눈을 피하지 이 새끼야? 주원아, 얼마 될까? 20. 태규야, 얼마 될까? 10. 찬이는 지랄들을 한다. 씨. 답이 안 나오고 있잖아. 너네가 얘기하는 10도, 20도 답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고요. 되겠어? 예, 저항 얼마입니까? 예, 저항 40도입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가 2배가 되게 잡아당긴다 그래서요. 고무줄이 있는데 잡아당기면 길이가 길어지면서 두께는 얇아집니다. 전체 부피는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길이가 2배 커지는 순간 단면적은 2분의 1로 줍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잡아당긴다는 표현은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돼요. 길이가 2배 커지는 순간 두께는 절반으로 줄 수밖에 없다. 전체 부피는 같아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두께가 반으로 줄고 길이가 2배 커졌기 때문에 저항은 처음에 비해서 4배 커져요.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얘는 45mm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나온 거 해볼까요? 자, 얘가 있어요. 됐죠? 원래 저항 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있는데 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반으로 자를 거야. 잘 들어. 이거 반으로 잘라. 그리고 반쪽만 2배 길게 잡아당겨. 이해됐니? 이거 2개 있어요. 반으로 자릅니다. 자, 반쪽은 그대로 놔두고 반만 2배로 길게 잡아당겨요. 그러면 반쪽은 그대로 있고요. 반은 2배가 길게 잡아당겼죠. 합성저항 얼마입니까? 됐니? 준호야 얼마? 15. 얼마? 15. 아니거든요. 정원아 얼마니?
이 저항이요. 준이 얼마니? 25. 이거 25입니다. 왜일까요? 반으로 자르는 순간 길이만 줄었기 때문에 얘 5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5옴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를 2배로 길게 잡아당기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이가 2배 커지는데 굵기는 절반으로 줄어서 나머지의 저항이 4배 커지는 거야. 맞아. 그러면 얘가 25m죠. 그러면 5옴과 25옴이 무슨 연결되어 있니?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합성저항 25m. 이게 우리나라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항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와 두께에 따라 바뀔 수 있고요. 사실은 비저항과 온도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이게 저항을 결정하는 요소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저항의 크기는 전압에 따라서 변하니? 전류에 따라 바뀌니? 절대 안 바뀝니다. 되겠어? 저항은 전류나 전압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10V가 있고 2옴이에요. 그럼 당연히 5A가 흐르겠죠. 근데 똑같은 저항을 놓고 내가 20V로 바꿉니다. 전압을 높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 저항 바뀌니? 아니죠. 흐르는 전류만 10A로 바뀌는 거죠. 저항의 크기는 전류와 전압에 따라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항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건 얘네밖에 없습니다. 얘네밖에 없습니다. 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나 굵기나 길이가 달라져야만 바뀌는 거지 전압이 바뀐다고 전류가 바뀐다고 저항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알겠어? 기억해 두십시오. 가끔 가다가 저항의 크기는 뭐가 결정하니? 그랬더니 거의 60% 이상의 전압과 전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도 대단히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항의 크기는 전압과 전류에 따라 변하는 양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이런 건데, 자, 하나의 회로에서 전류가 흐를 때 이 세 개가 생겨요. 그랬을 때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과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누굽니까? 옴입니다.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사람이 옴이라는 과학자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옴의 법칙을 중학교 1학년 때 미친 듯이 배웠습니다. 맞죠? 불러요. 옴의 법칙. 뭐냐? 보이는 I, R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한 거 옴의 법칙, 보이는 I, R. 됐냐? 자, 그러면 거꾸로 과거에서 1차 출석 면담에 물어봐요. 옴의 법칙을 설명해라. 근데 가장 바보 같은 새끼들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아세요? 옴의 법칙을 설명하라 그랬더니 전압은 전류와 저항을 곱한 값입니다. 이게 설명이에요? 아니죠. 그냥 공식을 부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옴의 법칙을 설명하라 그랬으면 옴의 법칙을 제대로 설명하셔야 되죠. 자, 거기에 뭐 누가 안 눌려져 있냐? 저거 눌러줘. 자, 옴의 법칙을 설명해라. 옴의 법칙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옴의 법칙은요. 첫 번째, 뭐가? 저항이 일정할 때. 말해 이제.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어? 저항이 일정하다면 전압과 전류가 비례하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되겠니? 자, 또는요. 두 번째. 두 번째. 말해. 말해. 전류가 일정할 때. 말해. 전압과 저항이 비례한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라고 얘기하셔야죠. 되겠어? 세 번째요. 뭐가 일정할 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와 저항 사이에 말해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됐어? 이걸 얘기하던 이걸 얘기하던 이걸 얘기하던 다 얘기하던 이게 바로 옴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옴의 법칙은 이 세 가지를 설명하는 법칙이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이거에 대한 얘기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그게 이건지 모르고 들은 것 뿐이죠.
자, 첫 번째,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자, 그렇다면 꼬맹아 봐. 여기가 전압이야. 여기가 전류야. 그럼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자, 그래프 봐. 여기가 전류야. 여기가 전압이야. 비례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자, 나 물어볼게요. 가 그래프가 맞아요? 나 그래프가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려도 됩니다. 근데 뭔가 다르죠? 말해. 뭐가 다릅니까? 그쵸? 이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다릅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그래프의 기울기의 의미는 다르다. 얘 기울기가 뭘 나타낼까요? 네, 얘는 i분의 v.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의 변화량이니까. 그쵸? 그러니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게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v분의 i입니다. 그러니 얘는 뭘 나타냅니까? 저항분의 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래프의 기울기만 다른 거 보이죠. 자, 그렇다면 비례관계니까 이렇게 그려도 되지만 이렇게 그려도 되네요. 이렇게 그려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A, B, C 저항 누가 큽니까? A가 크죠. 왜? 기울기가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제일 큰 게 A입니다. 그래서 A와 B의 저항 비율이 얼마냐면요. A, B, C의 저항 비율이 3대 2대 1이라고 하자. 중학교 2학년 때 기억을 찾아내세요. 자, 그랬을 때 같은 재질로 만들었습니다. 단면적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길이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중학교 2학년 요번에 시험에 나오겠죠.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저항과 길이는 무슨 관계가 있다?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저항비와 길이비는 같다는 뜻이다. 맞습니까?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나왔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요. 같은 재질로 만들었고 길이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얘네들의 단면적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들려? 얼마? 네. 2대 3대 6이라는 뜻이죠. 왜? 반비례한다는 건 비를 뒤집으라는 게 아니고 역수비가 같다는 뜻이잖아요. 되겠어? 저항의 역수비가 굵기비야. 이 뜻 아닙니까? 그러면 저항을 역수하면 3분의 1대 2분의 1대 1분의 1이니까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쪽에 다 6 곱합니다. 그래서 2대 3대 6이라고 쓰시는 게 맞죠. 됐어? 그러니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면 이 문제를 내겠죠. 되겠어? 너네 무조건 다 1대 1대 3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되겠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려놓고요. 기억, 니은, 누구의 저항이 큽니까? 당연히 니은이 큽니다. 됐어? 이런 것들 찾아내는 게 첫 번째 오매 법칙을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첫 번째 오매 법칙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요. 기울기의 의미는 뭐고 그걸 통해서 얘네들의 길이비와 굵기비를 얘기할 수 있으면 된다. 납득하길 바란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게 첫 번째 오매 법칙을 해석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매 법칙.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해석해 볼래요? 자, 제가 재료를 줄게요. 여기에 꼬마 전구 하나 있습니다. 얘는 3옴짜리 전구입니다. 여기에 꼬마 전구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6옴짜리 꼬마 전구입니다. 그리고 건전지도 하나 있고요. 전선은 무한대로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준 재료로 첫 번째, 전류가 일정할 때 전압과 저항이 비례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회로도 하나를 그래서 만들어 보세요.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회로도를 이 재료로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똑같은 이유에서 이 재료를 가지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회로도도 구성해 주세요. 그걸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시면 됩니다. 머리 돌려. 다른 속도로 해.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뭔가를 배웠었는데요. 그때는 그걸 막 계산하는 데 집중했었는데 그걸 도대체 왜 배웠을까?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걸 허점으로 돌려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첫 번째요. 전류가 일정할 때라는 여기서 말하는 전류가 일정할 때가 무슨 말이야? 두 꼬마 정도에 흐르는 전류값을 같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두 꼬마 정도에 흐르는 전류를 같게 했을 때 저항의 크기 비율이 전압의 비율과 비례한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를 만들어라. 이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제작하면 될까요? 그렇죠. 저항 두 개를 직렬 연결하시면 이 자체가 ohm의 법칙 두 번째를 증명하는 회로도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전압이 일정할 때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두 꼬마 정도에 걸린 전압을 같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같게 했을 때 전류와 저항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회로도를 작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 꼬마 정도를 무슨 연결하라는 얘기입니까? 병렬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병렬 연결 그 자체로 각각의 꼬마 정도에 걸리는 전압을 똑같게 할 수 있다.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미친 듯이 외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드세요. 꼬마 정도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니 전류를 일정하게 한다는 얘기는 저항을 직렬 연결해라 이 뜻입니다.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같게 하라는 얘기는 저항을 병렬 연결하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냐 없냐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면 정말 전류가 일정한 거 맞아요? 그것만 한번 증명하면 되잖아요. 자, 볼게요.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는 회로도 보이시죠? 자, 그랬을 때 이 합성 저항 얼마죠? 말해. 9옴입니다. 자, 우리 저항이 직렬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할 땐 낱낱의 저항을 더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왠지 얘기해 주면 얘는 합성 저항을 더하면 되는데 얘는 안 그랬잖아. 그쵸? 얘는 왜 더해야 돼? 저항의 길이. 그렇죠. 저항을 직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요. 저항 하나에 또 하나의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저항은 길어질수록 저항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직렬은 저항을 점점 길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항값이 점점 커지죠. 되겠어? 그래서 합성 저항은 낱낱의 저항을 더하는 거라서 3 더하기 6, 9옴이 이 회로도의 전체 저항이에요. 그러니 다시 보면 얘는 9옴짜리 저항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압을 연결했어요. 이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는 여기다 18V를 연결할게요. 18V를 연결했다고 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ohm의 법칙 되겠습니까? 여기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나가는 거냐면 2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부인을 아니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2암페어의 전류가 흘러서 꼬마 정도에 불 켜고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나 궁금해. 들어올 때 몇 암페어니? 원우 몇 암페어? 2암페어죠. 실제로 흘러나가는 전자수와 들어오는 전자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했더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 준이!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 찬이! 이 미친! 태규! 개새끼들 내가 미친듯이 겨울방학에 해줬는데 이 시비랑 방태희 같은 새끼들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하니? 나가는 전자수와 들어오는 전자수 무조건 같아야 돼. 종원아. 그렇지. 내 새끼들 다 수준이 비슷하구나. 그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전, 하, 양, 보존 법칙. 됐어. 항상 전하량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전자수와 들어오는 전자수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2A 나가면 2A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2A 나갈 때 건전지에서 충전해서 나가죠. 뭐?
에너지를 갖고 나갑니다. 얼마? 18V로 충전해서 나간다고요. 기억나요? 건전지를 지나갈 때 18V라는 에너지로 충전을 해서 나가서 그래서 그 에너지를 꼬마 정부에 주면 꼬마 정부는 그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고 들어오는 전자는 에너지 다 주고 왔으니까 앵꼬 나서 들어와요. 그러면 다시 건전지 지나가면서 다시 충전, 다시 에너지 갖다 주고 다시 빈몸으로 들어오는 걸 무한 반복하는 게 전기 회로입니다. 이해되니? 되니? 이 얘기예요.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 2A가 나가는 거구나. 18V로 충전해서 나가는 거구나. 단 들어올 때는 꼬마 정보에 불 켜고 에너지 다 써서 2A로 들어오되 0V가 돼서 들어오는 거. 꼬마 정보가 하나이든 10개이든 상관없어요. 되겠어? 구조 자체는 그렇습니다. 됐지? 자, 그러면 얘가 가져간 에너지 어디다 줘? 꼬마 정보에 줘야 돼요. 근데 꼬마 정보가 몇 개 있어? 2개요. 그럼 2개한테 다 에너지를 주고 와야 됩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시죠. 사실은 2A의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를 우리는 쉽게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쿠팡 아저씨들이에요. 쿠팡 아저씨 2명 나가요 이 뜻입니다. 2A라서 2명. 그럼 나 이제 첫 번째 문제. 그러면 2명이 18V로 충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네. 그러면 이 하나의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몇 볼트입니까? 이거 각각 18V로 충전해 나가요. 왜요? 우리 배웠죠? 볼트라는 거의 원래 뜻은 18줄 퍼 쿨로. 전자 한 개당 18줄씩 에너지 줄.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전자 2개 나가니까 각각 18V, 18V 이렇게 줘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들고 나갑니다. 9씩 주지 않아요. 18 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18V의 에너지를 가지고 가는 아저씨가요. 찻길 타고 쭉 갑니다. 그래서 전자가 지나가는 길은 전선입니다. 전선 타고 가야 돼요. 중간에 셀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2명의 아저씨가 첫 번째 저항을 지납니다. 몇 명 지나갑니까? 2명 그대로 지나가십니다. 다른 데 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I1에 2A 지납니다. 납득합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가 찻길 타고 쭉 와서 2명이 다 2번째 저항도 같이 갑니다. 그러니 여기도 I2 2A일 수밖에 없어요. 키 한 핀밖에 없잖아요.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 2A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결론. 이때 이 아저씨들은 무조건 한 명당 꼬마 정보 2개를 다 지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꼬마 정보를 지날 때마다 에너지를 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18V를 첫 번째 꼬마 정보, 두 번째 꼬마 정보에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다. 근데 18V라는 에너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어야죠. 그 기준이 뭐라고요? 저항 비율이에요. 그래서 저항 비율대로 전압을 나눠 써서 줍니다. 그러면 저항비가 몇 대 몇입니까? 1대2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18V를 1대2로 나눠서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쓴 게 얼마일까요? 6V를 쓴 거고요. 여기서 얼마 씁니까? 12V 씁니다. 되겠어? 그래서 18V 다 쓰고 들어올 때 0V 들어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직렬 회로의 구조입니다. 선생님 말만 듣고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확인해보면 되죠. 오메 법칙. V는 IR. 그럼 V1은 I1 곱하기 R1이라는 얘기입니다. V2는 I2 곱하기 R2라는 얘기인데 직렬일 때는 전류가 똑같이 2A, 2A 받고요. 얘 저항이 3ohm이고 얘 저항이 6ohm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6V 쓰고 여기서 12V 쓴다고. 직렬 회로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나눠 쓰는 전압을 저항 비율로 나눠 쓸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 구조가 직렬입니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요 여기다가 전압계를 걸면 전압계에서 6V 걸려야 되네요? 맞아요. 이 6V의 의미가 뭘까요?
근데 전선을 들어갈 때는 저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가져와. 그래서 여기까지가 18V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 근데 첫 번째 꼬마 전구에서 6V 쓴다고요. 그러면 첫 번째 꼬마 전구를 지난 여기는 몇 볼트가 되니? 말해. 12V. 그러면 우리가 구한 6V라는 건 뭡니까? 이 꼬마 전구 앞과 뒤에 뭡니까? 전압 차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구한 건 꼬마 전구 앞과 뒤에 전압 차. 우리 전압이라는 단어는 고등학교 때 안 씁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전이차를 구합니다. 되겠어? 우리가 전압계로 측정한 건 꼬마 전구 앞과 뒤에 전이 차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이차가 6V나 이 뜻입니다. 되겠어? 그러면 12V 가지고 와요. 여기까지가 12V입니다. 근데 여기다 11V 다 주고 여기가 0V 되죠. 그러니까 두 번째 꼬마 전구 앞과 뒤에 전이차가 얼마라고요? 12V. 우리가 ohm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한 이 V값들은 다 꼬마 전구 앞과 뒤에 전이차를 얘기합니다. 되겠습니까? 되겠어? 그러면 앞으로 고등학교 갔는데 만약에 여기에 전압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이 지랄로 구한다? 대학을 못 갑니다. 왜? 수능은 시간 어택이 있어요. 30분 안에 2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0문제가 지랄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한 문제당 보통 1분 안짝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를 1분에 푸는데 이 회로도 계산만 하는데 1분이 넘는다. 대학을 안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아, 꼬마 전구 직렬이네. 그럼 얘는 전류는 일정하겠네. 그럼 전압은 저항비로 날아가겠네. 여기 18V 걸려서 6V, 12V 이렇게 치고 가셔야 돼요. 되겠어? ohm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상태로 회로도를 푸셔야 시간 안에 문제가 풀린다. 이해됩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렬 회로도는 항상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저항 비율이 나눠 쓰는 전압 비율이 된다. 됐니? 그렇다면 거꾸로요.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A,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2A라는 걸 인지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회로도 이해는 했겠죠? 자, 두 번째 병렬입니다. 자, 병렬 회로도의 첫 번째 합성 저항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직렬일 때는 더하면 된다 그랬는데 병렬일 때는 더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합성 저항이 점점 작아져서 그래요. 왜 작아져요? 그거는 첫 번째 저항이 있는데 두 번째 저항을 옆으로가 아니고 밑으로 달았어요. 그럼 혼자 있을 때보다 저항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질수록 저항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병렬로 저항을 연결할수록 합성 저항은 점점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합성 저항을 줄어들게 구할 수 있는 방법? 각각을 역수해서 더한 값을 다시 역수해라. 기억납니까? 이 얘기죠. 되겠죠? 이렇게 더하셔야 합성 저항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새끼 3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이거 2분의 1입니다. 그 값을 다시 뒤집어. 그래서 이 합성 저항이 2호 이런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이지랄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얘를 정리해 보십시오. 정리해. 얘를 정리하세요. 이 식으로 언제 풉니까? 못 풀어요. 빨리 정리해.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역수. 그게 뭘까? 했지? 원우야 정리한 거 불러. 합분의 곱 집안 외우라고. 되겠어?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는 방법 합분의 곱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되겠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병렬일 때 합성 저항 구하시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꼬맹아 3하고 6옴은 외워. 됐어? 이거 병렬 연결하면 2옴이다. 외워라. 외울 가치가 있다. 매번 얘만 나오니까. 되겠어?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외운 숫자도 귀찮대.
그래서 주로 고등학교 때는 뭐만 나옵니까? 저항 크기가 같은 애들만 병렬로 연결해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 자, 저항 크기가 같으면 이것도 하는 거 귀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저항 크기가 같은 애들끼리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의 저항값에 병렬로 연결한 개수를 나누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너도 2옴. 알겠니? 4옴짜리 저항 4개 연결하면 1옴이에요. 알겠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을 구하는 요령도 보여드렸으니까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2옴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18볼도 똑같이 얘처럼 걸었어요. 그러면 얘는요, 아까 그린 것처럼 2옴짜리 저항 하나에 18볼트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 9A가 나갑니다. 18V로 충전해서 들어올 때 다 쓰고요. 들어오는 아이 여전히 9A 전하량 보조물질. 그리고 앵꼬 나서 들어옵니다. 이 구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9A 나가는데 18V 충전해서 나가고 들어올 때 여전히 9A가 앵꼬 나서 들어온다. 이 구조잖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상상하십시오. 9A가 나간다는 건 쿠팡 아저씨가 9명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한 명당 몇 볼트? 18V씩 충전해서 나간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9명의 아저씨가 찾길로 갑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길이 나눠졌습니다. 맞냐? 그 중에 일부 아저씨는 윗길로 가서 첫 번째 꼬마 정보 불 켜고 집에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윗길로 간 아저씨가 꼬마 정보 몇 개 지나갔니? 하나 지나갔습니다. 지나갈 때 에너지 다 써야 되는데 꼬마 정보 하나밖에 안 지나갔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간 거 18V 다 쓰고 오셔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자, 저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라는 아저씨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아저씨는 여기서 이렇게 같이 나왔다가 나는 보라색이랑 같이 가고 싶지 않아. 밑에 줄로 갑니다. 그런 아저씨도 있겠죠. 들어옵니다. 이 노란색 아저씨도 꼬마 정보 한 개밖에 안 지나갑니다. 그러니 밑에 줄로 가는 아저씨도 18V 여기서 다 쓰고 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병렬일 때는 윗줄과 아랫줄의 전압이 무조건 같아야 된다. 누구랑? 전체 전압이다. 알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병렬일 때는 전압이 일정한 회로 돕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전류와 저항이 반비례한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해보죠. 자, 꼬맹아 잘 봐. 18V인데 3옴이야. 몇 암페어 흐르겠니? 몇 암페어 흐르겠니? 6암페어죠. 맞아. 18V인데 6옴이야. 몇 암페어 흐르겠냐? 3암페어 흘러요. 그러니 여기까지 9암페어가 가다가 길이 나뉘어서 윗길로 6명, 아랫길로 3명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잘 보세요. 저항비가 1대1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몇 대 몇으로? 2대1로 나눠가죠. 얘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게 병렬. 되겠죠? 자, 그래서 병렬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첫 번째 1번 꼬마 정보, 2번 꼬마 정보, 3번 꼬마 정보, 4번 꼬마 정보. 어떤 꼬마 정보가 제일 많습니까? 목동 새끼들은 이걸 못 풀면 문제가 있죠. 저번에 중간고사 때 시험을 봤잖아요. 이 11원 강태희 같은 새끼야. 막 그냥. 어떤 꼬마 정보가 제일 밝을까? 이거 3학년 6단원 시험법인데. 이거 3학년 6단원 내용이고요. 중학교 2학년은 7단원 내용이고요. 어떤 꼬마 정보가 제일 밝을까? 라고 할 때 도대체 뭘 생각하고 이걸 쳐다보니?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야? 꼬마 정보의 밝기는 뭐가 결정하는지 이걸 먼저 생각했어야죠. 꼬마 정보의 밝기가 전압은 아니야. 사실은 꼬마 정보의 밝기, 빛 나오죠? 꼬마 정보가 밝다는 얘기는 비대 에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대 에너지는 됐어? 어떤 에너지가 전환된 거야? 전기 에너지. 그러니 어떤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쓰고 있니? 이거 묻는 거였어. 그래서 그러면 회로도에서 저항이 쓰는 전기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구하는 거 뭡니까? 때가 쏙 비트. 우리 기억나죠? Q는 IT. 그래서 원래 QV인데 Q 자리에 IT 집어넣어서 비트 만든 거. 기억나니? 회로도에서 전기 에너지 비트로 계산해. 비트. 되겠죠? 그러니 어떤 꼬마 전구가 더 많은 전기 에너지 받고 있냐를 묻는 거야. 누가 더 받니라고 했을 때 여기에 포커스 두면 문제 못 풀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되겠어? 네. 어떤 꼬마 전구가 전기 에너지 더 많이 받았니? 여기에 포커스를 둬야 되고. 그렇다면 전기 에너지를 결정하는 건 전압과 전류가 흐르는 시간 초를 곱한 값이 실제로 그 꼬마 전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꼬마 전구가요. 그래서 10V의 전압에 2A의 전류가 5초 동안 흘렀다고 치자. 그렇다면 5초 동안에 그 꼬마 전구가 사용한 전기 에너지는 얼마나 됩니까?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 꼬마 전구의 밝기도 5초 동안 100줄만큼의 빛 에너지를 냈겠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았어? 괜찮아? 맞아요? 근데 꼬마 전구의 밝기를 굳이 5초 동안 비교할 필요 있니? 아니죠. 순간만 보면죠. 그래서 우리는 총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아니고요. 누가 더 밝아? 라고 하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 비교해도 된다.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만 비교해도 누가 더 밝은지 납득할 수 있다. 됐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그렇죠.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꼬마 전구의 밝기으로 보면 전력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 전력을요. 당연히 1초니까 VIT가 아니고 VI만 계산하면 되죠. 맞아요. VI. 이게 전력 구하는 식입니다. VI. 근데 중학교 내용이 아니고 고등학교 내용이잖아요. 자, 보면 V는 그러니까 전력 구하는 식 두 번째 I 제곱R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되겠어? I는 빨리 생각해. I는 R분의 V. 맞아요. I 자리에 R분의 V 집어넣어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전력 구하는 식 R분의 V 제곱입니다. 전력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편한 걸 사용해서 하셔서 구하시면 되고요.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러니 해보죠. 1번 꼬마 전구, 2번 꼬마 전구, 3번, 4번입니다. 그래서 1번 꼬마 전구 3옴이고요. 6옴이고요. 3옴이고요. 6옴이고요. 얘네 둘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 얘네 둘은 병렬로 연결되어 있네요.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요. 1번 꼬마 전구의 밝기를 계산해 볼게요. VI래요. VI래요. 되겠어? 그래서 얘는요. 얼마? 6V이고 2A 흘러요. 그러니까 A 꼬마 전구의 밝기는 12W만큼 밝아요. 납득하죠? 자, 근데 보면 이제 적어보지 말고 생각해. 이거 진력이야. 뭐가 같아야 돼? 전류. 그러니까 이 새끼도 빼박 2A 오를 거야. 아니 저기 보지 말고 여기 보고 생각해. 근데 저항비가 1대2야. 그럼 전압비가 몇 대 몇이어야 되니? 1대2야. 몇 볼트? 12V 흐르겠죠. 몇 와트? 24W. 이 새끼가 2배 많다. 알겠어? 네. 자, 3번 볼게요. 3번은 3옴짜리요. 얘는요. 6V 얼마입니까? 18V이고 6A네요. 18V이고 6A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하고 얘 사이가 병렬이에요. 뭐가 같아요? 전압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빼박 18V. 근데 저항비가 1대2야. 그럼 전류비는? 그렇죠. 2대1이니까 몇 암페어입니까? 3암페어입니다. 이 새끼 54W, 얘는 108W입니다. 되겠냐?
그러니까 가장 밝은 꼬마 전구요 3번이고요, 4번이고요, 2번이고요, 1번입니다. 그러니 전압도 똑같고 저항도 똑같은데 연결 방식만 다르다. 꼬마 전구 누가 박냐? 무조건 병렬 쪽이 박습니다. 병렬 쪽이 훨씬 밝습니다. 알겠어? 그중 누가 더 밝아요? 병렬일 때는 전류가 센 애가 밝습니다. 맞죠? 전류는 어떤 애가 세요? 저항이 작은 애요. 그래서 가장 밝은 건 병렬 쪽 저항이 작은 애입니다.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병렬에서 저항이 작은 애가 제일 밝아. 그 다음은 병렬이면서 저항이 큰 애. 애니 직렬은 거꾸로요. 직렬은요. 그래서 저항이 큰 애가 밝아요.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직렬일 때 저항이 작은 애가 밝습니다. 이 순서대로 고르시면 되지 저걸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 보고 있는데 이걸 일일이 계산한다. 병신이라고 하죠. 되겠어? 자, 만약에 저항이 같고요. 양쪽에 3옴, 6옴, 3옴, 6옴 있잖아요. 저항도 같다면 항상 밝기는요. 병렬에서 저항이 제일 작은 애가 제일 밝아요. 알겠습니까? 이 순서입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저 묻고 싶어요. 여기 회로도가 더 밝니? 여기 회로도가 더 밝니? 어느 쪽이 몇 배 밝니? 이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 몇 배 밝아요? 병렬 쪽이 훨씬 더 밝죠? 몇 배 밝아요? 이거 더 하면 되죠. 얼마? 30. 이거 더 하면 되죠. 얼마? 162. 이거 처음부터 있었어요. 어디요? 사실은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이 새끼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뭐요? 전체 밝기요. 이거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2A 18V 얼마? 36. 여기 써있죠. 되겠어요? 이게 이 회로도가 낼 수 있는 전체 밝기예요. 근데 얘는 이 전체 밝기를 두 꼬마 전구가 나눠서 낸 거죠.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어차피 얘는 전류가 똑같으니까 전압 비율이죠. 전압 비율이 뭡니까? 저항 비율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너무 바보야 내가? 괜찮아? 그래서 저항비가 1대2니까 이 밝기비를 1대2로 나눴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W만큼 말고 얘는 24W만큼 말고. 알겠어? 얘 전체 밝기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이게 160이에요. 알겠어? 전체 밝기 여기 있었어요. 161로. 그 161을 이 꼬마 전구 두 개가 나눠서 합한 밝기가 이거잖아. 그러면 이 밝기가 몇 대 몇으로 나눠졌니? 라고 하면 저항비가 1대2니까 밝기 비율은 2대1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어차피 전압이 같으니까 전류 비율이 밝기를 결정하고 전류는 저항과 반비라니까. 알겠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만 구했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얘기야. 되겠죠? 이게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로도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상에 자 2분밖에 없어. 나 늦게 나오면 송원세가 더 혼나. 그래서 회로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야.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오음의 법칙을 이해해라. 누누이 얘기한다. 물리는 계산하는 과목도 아니고 암기하는 과목도 아니에요. 원리를 이해하시는 거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오음의 법칙을 이해하십시오. 자, 저요. 전기 제품이 있어요. 모든 전기 제품은 100V, 200W처럼 몇 볼트용에 꼽아야 되는지 꼽고 나면 1초 동안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 쓰는지를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이 꼬마 전구는 100V용입니다. 라고 하는 얘가 그 꼬마 전구의 전격 전압입니다. 그리고 나서 꼽으면 100V에 꼽으면 1초당 이만큼의 전력을 써 라고 하는 이게 소비 전력입니다. 되겠어? 모든 전기 제품들은 이걸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거. 자, 100V, 200W라고만 좋지만 우리는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게 더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가 200W인데 100V에 꼽았다고 이 새끼 2A 그렇게 뜻입니다. 됐죠? 오음의 법칙. 우리는 I. 얘 100V예요? 근데 2A야? 아, 이 새끼 저항은 빼봐 50이네. 맞아? 근데 마틴 가습기가 있죠. 이거 200V에 꽂고 싶은 새끼가 있습니다. 몇 와트가 될까요? 이건 끝 어느 순간 몇 와트일까요?
길이에 결정됐잖아. 그러니 여전히 50이지. 그러면 전류가 얼마 흔들리니? 400이지. 전압이 2배 커지면 전류가 따라서 2배 커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압이 2배 커졌어? 좋아. 그러면 전력은 2의 제곱만큼 커져. 그러니까 이제 800이야. 400이 아니야. 납득해? 하겠어? 이런 것들이 중고등학교에 다 나온다. 됐어? 2학년, 3학년 전체 다 나오는 일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